요즘 라인이 일본에서 가져갈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기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라인이 뭐길래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을 좀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라인이라고 하면 이 망한 프로그램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써본 사람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왜 그러냐면요, 메신저라는 건 혼자 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을 정말 많이 쓰잖아요.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면 연락도 빨리 되고 정말 편하죠. 근데 라인을 우리나라에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쓰는 사람 자체가 적어요. 쓴다고 해도 사람들이 라인을 잘 보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라인이라고 하면 그냥 망한 앱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라인 가져간다는 이야기를 저거 망하면 가져간다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 기사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라인은요, 우리나라 카카오톡처럼 전 국민이 다 쓰는 국민 웹이에요. 일본이 1억 2천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9,500만 명 정도가 라인을 쓴다고 해요. 사실상 스마트폰 있는 사람들은 다 쓰는 거예요. 너무 어리거나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제외하면 죄다 쓰고 있는 거죠.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메신저라는 것 자체가 혼자 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지역에서 메신저가 널리 퍼지면서요, 사실상 1등 빼고 2, 3등 그런 메신저는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이죠. 메신저가 뭐 돈 내고 쓰는 프로그램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게 매우 고차원적인 기능이 필요해서 그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카카오톡이나 라인이나 실제로 메신저 기능은 써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다만 어느 누가 시장을 선점해서 빨리 잡느냐 그 싸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 보통은 국가 단위죠. 그 국가별로 쓰는 메신저가 달라져요. 그 메신저가 정해지면 한 메타가 돌기 전까지는요, 그 메신저가 변하지 않는 그런 특색이 있어요. 어떤 시장을 잡아버리면 사람들은 스마트폰에서 다른 기계로 옮겨가지 않는 이상 관성적으로 그 앱만 쓰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는 카카오톡이고요. 일본이나 대만 이런 쪽은 라인을 쓰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왓츠앱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써요. 왓츠앱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유럽 시장 기준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는 앱이에요. 미국에서 만든 앱인데 지금은 페이스북에 190억 달러에 팔렸어요. 근데 막상 미국에서는 잘 안 쓰고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카톡이랑도 붙었었거든요. 당시에는 누가 이길까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페이스북에서 인수한 후니까 자금력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카카오톡에서 감당이 되겠느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타격 진짜 없었어요. 메신저라는 게 자리 잡으면 끝이에요. 후발업체는 경쟁 자체가 안 되거든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카톡 자체와 경쟁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왓츠앱이라는 건 지금은 무료지만요, 과거에는 유료였거든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유료이면 장사가 안 돼요. 진짜 나중에 더 비싼 돈 내면서 쓸 거 알면서도 유료면은 사실은 다운받지 않죠. 무료만 다운받아서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프로그램들은요, 처음에는 무료로 풀어버리고요, 그 안에서 돈 벌 방법을 덕지덕지 붙여버려요. 그게 장사가 잘 되니까요.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게임이 그렇죠. 처음에 게임은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지만요, 중간에 게임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으면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뽑기예요. 이것저것 많이 사야 게임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또 일단은 무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몰리죠. 왓츠앱과 카카오톡도 비슷해요. 왓츠앱은 약간의 돈을 받았지만 거기에다 이것저것 붙이지는 않았어요. 카톡은 무료로 풀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것저것 붙이기 시작을 해요. 그 중에서 대박이 난 게 카카오 게임이에요. 카카오뱅크, 카카오택시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해요. 일단 싼 가격에 적자를 보면서라도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요. 거기다가 수익성이 나는 것들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그래서 파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면 곧 돈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쿠팡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카카오가 지금 재계 순위 15위거든요. 이런 거 보면 공짜가 아니라 굉장히 비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카카오 게임은 매출의 20%를 가져갔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날강도죠. 근데 그런 현상을 오늘의 주인공인 라인이 보고 있었죠. 라인은 네이버에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라인이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지 못한 건 너무 늦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다 빠르잖아요. 정말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퍼지는 속도 자체가 엄청 빨라요. 그건 스마트폰도 예외가 아니었죠. 이런 건 뭐 남들이랑 비교하는 국민성과도 연관이 있지 않나 싶기는 하거든요. 항상 사람들은 평균을 이야기하지만 그건 절대 평균이 아니죠. 사실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학생들 5등급이 중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5등급을 중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면요, 5등급 하면 지방대 가요. 중간이라고 하면 서울에 있는 이름 좀 들어본 대학을 가야지 중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는 대충 10%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대기업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대기업에서 일하는 확률은 10%가 조금 넘어요. 그리고 벤츠 S클래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죠. 전 세계 시장에서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남들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해서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걸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평균이 아니죠. 제 친구 중에 돈을 잘 버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사실 아무도 아파트 사는 친구는 없어요. 버는 돈이 한 달에 1,000만 원 넘는 친구들은 몇 명 되고요. 한 달에 3, 4천 넘는 친구도 한 명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아파트에서 산다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돈을 저렇게 번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300 뭐 이 정도씩 벌다가 올라간 거거든요. 저렇게 버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돈을 벌어서 또 재투자를 하니까요. 다른 거 확장하고 또 다시 확장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집에다가 돈을 묶어두지는 않더라고요. 돈 벌어서 다른 데 재투자하는 그런 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사는 친구는 없어요. 보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돈을 좀 물려줘서 그걸 가지고서 대출 껴서 아파트에 살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제 친구들은 그거 가지고 장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주위에서 돈을 잘 버는 친구들 중에서 아파트에 사는 친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잘 벌어도 비싼 월세에서 사는 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친구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돈이 묶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죠. 이미 그 장사하는데도 돈이 많이 묶여 있으니까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평균이라는 걸 좀 높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는 게 정말 빨리 퍼지거든요. 다른 사람이 사서 쓰면 나도 사서 써야 되죠. 근데 이렇게 빠르게 퍼지다 보니까 인프라가 정말 빠르게 퍼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경쟁력이 생기기도 하죠. 이게 일본이랑 정말 다른 점이에요. 일본은 좋게 이야기하면 장인 정신이 강한 나라로 보여지거든요. 뭘 만들어도 좀 제대로 만들려고 하죠. 소니도 지금은 아니지만 기술력에서는 사실 최고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도요타도 하이브리드 쪽에서는 세계 최고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은 사실 없거든요. 보통은 2, 3등이죠. 다만 그러다 보니 일본은 변화에 적응이 늦어요. 좋게 말씀드리면 하는 거를 계속 발전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앞에서 언급드렸던 게임도 우리나라는 사실은 핸드폰 게임이 주류고요. 일본은 아직도 PS5 같은 콘솔 게임이 주류예요. 자동차도 다들 전기차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내연기관차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물론 하이브리드지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카드 쓰는데 일본은 현금 쓰고 있죠. 일본이라는 나라는 뭔가 항상 변화에 늦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도 똑같았어요. 얘네들은 굳이 스마트폰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일단 일본인들 자체가 사오를 하면서 핸드폰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초창기 스마트폰은 방수가 안 되었었죠. 근데 피처폰은 방수가 잘 되니까요. 그리고 피처폰에다가 이것저것 기능을 넣어서 출시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프로그램은 잘 되고 그리고 방수도 잘 되잖아요. 굳이 스마트폰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일본이라는 나라는 가만 보면 매번 좀 비슷한 행보를 보여주거든요. 넘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생각해보면 다 그래요. 만화책도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는 만화책이 다 망했는데요. 일본은 아직도 만화책 봐요. 우리나라는 지금 다 웹툰 보잖아요. 그리고 웹툰으로 나오면서 죄다 컬러로 바뀌었고요. 근데 일본은 아직도 만화책 보다 보니까 흑백이죠. 진짜 모든 게 변화가 좀 다 느려요. 근데 이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스마트폰 보급이 다른 나라보다 늦게 들어갔잖아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는지를 보았죠. 시장을 먼저 잡으면 그 프로그램이 계속 안정적으로 간다는 걸 보았잖아요. 한국 시장에서는 라인이 카카오톡에 밀렸지만요. 일본 시장에서는 라인이 다 쓸어 잡는데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라인이요. 일본 시장에서 우리나라 카카오톡 같은 위상을 잡는 앱이 된 거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시장을 잡으면 절대 다른 업체한테 시장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걸 라인만 본 게 아니잖아요. 다른 업체도 다 보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에서 경쟁을 할 때 마케팅에다가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어요. 카톡은 국내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때 그렇게 많은 마케팅 비용을 쓸 필요가 없었거든요. 시장을 선점한 거잖아요. 왓츠앱도 마찬가지고요. 경쟁 상대가 별로 없을 때 자리를 잡은 거죠. 근데 라인은 상황이 다르죠. 많은 경쟁업체들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았잖아요. 당연히 똑같은 전략으로 일본 시장에 들어왔죠. 거기서 라인이 살아남는 방법이요? 당연히 광고예요. 그래서 2019년도까지 라인은 꾸준히 적자가 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적자가 나는 가장 큰 문제는요. 사실 라인이나 카카오톡이나 특별한 그런 돈을 받는 앱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쓰면 나중에 프로그램을 붙여서 돈을 버는 방법이죠. 근데 여기에다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돈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죠. 2019년도까지도 수익이 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뱅크와 손을 잡습니다. 일단 돈 문제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다른 이유가 또 하나가 있죠. 일본 최고의 검색 엔진이 야후인데 그거가 소프트뱅크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이버와 같죠. 일본 모바일 메신저 1등이 라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야후와 합쳤을 때 시너지를 생각을 했겠죠. 한국의 상황을 아무래도 참고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더 빨리 발전을 했으니까요. 한국에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서로 붙었었거든요. 근데 네이버페이가 잠시 앞서간 적도 있어요. 라인 입장에서는 모바일 쪽에서는 라인이 1등이지만 검색 엔진 쪽에서는 야후가 1등이잖아요. 무시할 수가 없었겠죠. 본인들이 네이버잖아요. 뻔히 아니까요. 검색 엔진의 파워를 본인들이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소프트뱅크 창업자는 손정은 씨죠. 물론 일본인이고요. 일본인 이름이 손마사요 씨라고 하는데요. 국적도 일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일교포 3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작용을 했겠죠. 그렇게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누면서 서로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시너지가 크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라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져요. 이걸 빌미로 일본 정부는 관리가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이버에게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실 물론 개인정보 유출이야 당하면 안 되는 거지만 꾸준히 있었잖아요. 이게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개인정보가 일본 기업도 아닌 우리나라 기업에 있다는 걸 굉장히 불안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라인이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만큼요. 이 라인이 일본 제품이냐 아니면 우리나라 제품이냐 이런 걸 가지고서 일본 내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라인 회사 쪽에서는 꾸준히 일본에서 만든 제품이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요. 왜냐면 라인은 우리나라에서는 망했고 일본에서 떴으니까요. 근데 사실 이걸 누가 믿겠어요. 만든 거 네이버인 거 다 아는데요. 한국에서는 안 쓰고 일본 사람들만 쓰니까 일본 제품이다 그러면은 믿겠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일본 정부에서 네이버에 압박을 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지금 뭐랑 좀 비슷하냐면요. 미국에서 틱톡이 굉장히 인기 있는데 이게 중국 업체에서 만든 제품이잖아요. 이 틱톡 미국 업체에 팔아라 이렇게 미국 정부가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거랑 조금 비슷하죠. 이게 항상 좀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상한 짓 하니까 일본에서도 지금 그러려고 하고 있죠. 러시아에서는 현대자동차를 강제로 내쫓더니요. 이번에는 일본에서 라인을 강제로 팔아라. 정보 유출 때문에 본인들이 관리를 하겠다. 솔직히 도둑놈 심보죠. 미국에서도요. 최대 1년 안에 틱톡을 미국 업체한테 팔아라 이렇게 미국 업체에서 중국에게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안 그러면 틱톡을 못 쓰게 막아버리겠다고요. 라인도 어찌 보면 조금 비슷한 길을 걷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일단 라인이 성공한 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덕지덕지 붙여놨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랑 관련이 많아요.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을 라인이 하거든요. 지진이 났을 때 대피소를 안내한다던가요. 지진이 났을 때 지자체에서 라인으로 파악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요. 그 핸드폰에는 라인이 깔려있죠. 아니면 곰이 나오니까 주의해라. 이런 것도 라인으로 안내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라인으로 세금 납부가 가능하대요. TV나 소파 같은 큰 쓰레기를 버릴 때도 라인으로 할 수가 있죠. 이렇듯 라인은 카톡이랑은 좀 다르게 일본 정부랑 관련이 된 서비스가 좀 많아요. 거기다가 지분의 반을 소프트뱅크가 들고 있으니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무래도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분의 반을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게 싫겠죠. 세금 같은 걸 내는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한국 기업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본인들의 기록이 한국으로 넘어간다?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할 수가 있죠. 이게 한동안은 자유무역이고 국경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에는 점점 옛날 냉전 시대가 되어가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